자, 저희가 이제 약속한 대로 파트 1부터는 이제 응용 문제를 풀 건데 응용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답지를 공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죠. 그래서 이게 답지가 16면 정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서 좀 퍼즐 걸어 두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제가 아, 손으로 이제 좀 글씨 쓰면서 만든 거고 그냥 무단 배포까지는 뭐라 못하겠는데 이걸 상업적으로만 이용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뭐 사실 상업적으로 이용할 만큼의 실력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혹시 이제 출처만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6번 때부터였나? 그때부터는 이제 서술해줘야 되는 그 문제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좀 꼼꼼히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하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래프적 해석입니다. 이거 하나만 좀 추가해 주시고 이제 98번, 99번 이렇게 해서 이제 10.1절 같은 경우는 연습 문제가 1번부터 99번까지 있었고 이건 이제 파트 1이기 때문에 맨 처음으로 시작할 문제는 24번이거든요. 24번이 그거를 좀 개념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어야 될 텐데 두 개가 쓰여요. 6번 말고도 하나가 더 중요하게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5번이에요. 5번. 6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 이거 5번이 제일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5번 이제 5번이라고 하면은 이제 스튜어트 미적분학 보면은 개념마다 번호 붙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5번 가시면 뭐라 적혀 있냐면 수월의 극한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합의 법칙, 차의 법칙, 상수의 법칙 이런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2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열이 극한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값을 구해봐라 이거인데 리미트 2가 그 극한값이 2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 극한값을 가질 거라는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풀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리미트 2 더하기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하면은 사실 안 되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요거를 갖다가 리미트 이거 더하기 이거다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안 되나요? 라고 하시면 물론 이제 저희가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수렴한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긴 해서
사실상 이게 가능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얘의 수렴성을 모르기 때문에 5번에 보시면 수열 AN, DN에 대해서 얘네들이 수렴할 때만 이 법칙들이 적용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E라는 애를 AN이라고 하고 BN이라는 애를 이제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한다면 이 BN이라는 애의 수렴성을 저희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합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된다고 했죠. 왜냐면 저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은 개념 6에 의해서 수렴할 애라서. 그럼 개념 6에 의해서 수렴하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 개념 6에 의해서 수렴한다는 걸 먼저 보인 후에 그러면 너는 수렴하는 애니까 이 수렴하는 두 수열 2하고 n분의 마이너스 1의 n에 대해서 합의 법칙이 적용 가능하구나 라고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내가 2를 an이라고 하자고 했는데 문제에서 an을 2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라 해가지고 사실 an이 아니라 한 cn 이렇게 두고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여튼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저희가 뭐는 아냐면 n분의 1의 수렴성은 알아요. 리미트 n분의 1이라는 애는 얘는 분명히 0으로 수렴을 하죠. 근데 마이너스 1에 n승이 붙으니까 좀 모르겠다 싶은데 요거를 이제 잡아주는 개념이 6번인 거죠. 6번. 이 n분의 마이너스 1에 n승의 절대값을 붙인 이 수열은 n분의 1이 되거든요. 근데 이 n분의 1이 0이 되다 보니까 정리 6에 의하여 리미트 마이너스 1의 n승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거구나. 그리고 5번 개념을 사용할 때는 이제 두 수열이 수렴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문제가 38번입니다. 38번이 어떤 문제냐 잠시만요. 38번 AN은 코사인의 n 플러스 1분의 n파이 이 문제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이 7번이 쓰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y는 코사인 x가 연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7번 개념을 보시면 리미트 an이 l이고 함수 f가 l에서 연속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an은 fl이라 돼 있는데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파이 n 플러스 1분의 n파이가 파이로 가죠.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파이로 가고 f가 코사인 x라고 했을 때 확실히 파이에서 연속이다. 애초에 코사인 x라는 애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그래서 이제 파이에서 연속이면 당연하고 따라서 정리 7에 의해서 파이 7에 의해서 얘는 코사인 파이랑 그 수열 an의 리미트 값이 같아진다 이런 거죠. 이제 리미트가 그 코사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코사인 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살펴볼 문제가 41번이에요.
41번은 어떤 문제냐? 2루트 n분의 마이너스 1 a. 이 같은 경우는 개념 이제 6번에 좀 복습이죠. 제가 이걸 또 따로 넣었는데 아마 이제 24번이 개념 5번을 이제 좀 제가 강조시키고 싶어서 개념 5, 6이 동시에 쓰였는데 5번을 좀 강조시키고 싶어서 6번 쓰는 문제를 또 따로 뺀 것 같은데 2루트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을 절대값에 가둬버리면 2루트 n분의 1이 되죠. 이 마이너스 1의 n승 요놈이 이제 뭐하는 애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마이너스 1의 n승은 부호 결정하는 애거든요. 무슨 말이냐? n에 1이 넣어지면은 n의 홀수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이죠. n이 오드일 때. 그리고 n이 짝수일 때 얘는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홀짝을 번갈아 가면서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가 마이너스 1의 n승인데 이걸 절대값에 가둬버리면은 2루트 n 자체는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에 가둘 절대값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결국 절대값에 영향을 받는 애는 마이너스 1 n승이니까 얘가 이제 1로 나온다. 이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추가 설명했고요. 그럼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루트 n분의 1이 0으로 가는 건 자명하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 다음 문제가 52번이라고 돼 있네. 52번이 어떤 문제죠? 잠시만요. 52번 A에는 2의 n승분의 코사인 n파이. 되게 풀어두는 문제들이 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유명하다 해야 되나? 좀 되게 대표 문제들로 쓰이는 아마 들어보셨죠?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로 좀 많이 들었을 텐데 이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임 정리라고 좀 단어를 택해가지고 저도 교과서 따라가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얘네들은 주기함수이면서 유계되어 있거든요. 위아래로 유계가 되어 있는데 둘 다 이제 1과 마이너스 1을 벗어나질 못하죠. 그죠? 근데 2의 n승분의 1은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여 보등식에 2의 n승분의 1을 곱해줘도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곱해줬더니 2n분의 코사인 n파이가 중앙에 딱 있을 거고 얘가 결국 an이거든요. 우리 양변은 이제 2n분의 코사인 n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2n분의 코사인 n파이가 올 거예요. 이때 모든 변에 이제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이고야 미쳤구나. 저희 1이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n분의 1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2n분의 1은 0이죠. 왜냐면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0이고 그러면 조임 정리에서 바이 조임 정리에서 리미트 an이 어디로 가요? 양변의 극한인 0으로 간다. 까지가 52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볼 문제가
54번인가 이게? 54번 어떤 문제죠? AN은 이거 AN은 N의 n분의 1승 이 문제네요. 와 이게 돌아버리는 게 뭐죠? 처음 이런 유형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돌아버리는 게 뭐냐면 리미트를 붙였어요. 일단은 나 이거 뭔지 모르니까 일단 리미트를 한번 붙여보자 하니까 무한대분의 1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영승꼴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수의 영승 사실 이게 영승이 아니라 무한소인데 무한소 어떤 거의 무한소는 얘를 숫자 1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고 무한대 그 자체는 무한대로 뻗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 그럼 얘는 어디로 가냐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방법이 이건 이제 푸는 방법이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이고 자꾸 지우네.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그 대신에 하나는 확인해야죠. n은 확실히 0보다 크죠. 특히 저희가 n을 1부터 넣을 거기 때문에 n이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이 n을 n분의 그러니까 n에 대해서 n분의 1승을 취해도 왜냐면 n분의 1승이라 해봤자 요거일 거거든요. 요거를 해도 이 n분의 1이라는 애는 여전히 뭐다? 양수다. 야 우변이 양수니까 얘도 항상 양수 얘가 항상 양수니까 너도 항상 양수겠네.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냐면 ln을 취할 수가 있죠. 저희가 ln x는 x가 0 이상부터 정의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수인지 체크하는 게 먼저인 거고 눈치챘죠? 그러니까 ln을 취할 거란 거예요. ln을 취하면 lnA는 n분의 1에 ln이 돼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은 n분의 ln n 그리고 좌변은 lnAn인데 lnx 역시 뭐냐면 x는 0 이상에서 그러니까 x는 0 초과해서 연속이 내거든요. 그럼 뭐로 하겠죠? 리미트 씌우겠죠. 리미트 씌우면 ln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lnn이다. 이거를 이제 y는 lnx보다 속도가 현저히 빠르기 때문에 n분의 ln이라고 하면은 극한해체했을 때 0으로 간다라고 예상이 쉽게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면은 로피탈 쓰면 돼요. 로피탈 쓰시면 1분의 n분의 1에 대한 극한이기 때문에 얘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구나. 그러면 lnx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1이거든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1이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죠. 54번 그죠? 이게 이거고 그 다음에 59번이라고 적어놨네. 59번이 또 무슨 문제죠? 이거 0일 00에 0001 59번이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면 아까 이것도 이제 쉽게 답을 그냥 쉽게 끄적이고 말겠다 싶은 사람들은 쉽게 그냥 나 이 정도까지만 하겠다 하고 끝낼 수 있는데 저는 좀 59번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59번 문제 보면은 이렇게 안 적혀 있거든요. 0에 0, 0에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줄 바꿔가면서 안 적혀 있는데 제가 줄 바꾸면서 이제 적는 이유는 당연히 규칙 발견하기 쉬우라고 하는 거겠죠. 첫 번째 줄에는 0이 한 개고 두 번째 줄에는 0이 두 개고 세 번째 줄에는 0이 세 개구나. 이런 거 찾기 쉬워라 라고 하는 거고, 사실 여기서 의미가 없어요. 얘가 이제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열에서 관심사가 되게 얘 수렴하냐 얘 발산하냐, 이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느냐,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관심사가. 그래서 나중에 10.1장부터 이제 중반부까지, 아니 그냥 후반부까지도 그런데 다 이제 얘가 수렴해 얘가 발산해 이런 거에 관심이 크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에 관심이 있는 건데, 이걸 좀 더 논리적으로 해보자 이거죠. 딱 보면 어때요? 얘는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지 못하죠. 그래서 얘 발산할 것 같은데 이유를 물어봐요. 야 이거 그러면 왜 발산해? 라고 하면은 아니 수렴하지 못하면 발산이라며 라고 간단하게 이제 이유를 들 수 있겠죠. 발산에도 종류가 있어요. 크게 이제 세 종류인데 하나 양의 극한으로 간다, 음의 극한으로 간다 이런 것도 있고, 진동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나 수렴하지 않아서 발산이야 이런 애들이 있는데, 사실 이 수렴하지 않아서 발산이야는 얘네들을 포함해요. 근데 이렇게만 서술하고 끝내기에는 아쉽다 그거죠.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걸 보여봐봐 라고 하면은 수렴하지 않는 걸 어떻게 보이지? 라고 고민하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쓸 수 있냐면 기류법을 쓸 수 있어요. 기류법이란 거는 이제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모순을 발생시켜서 그 명제가 이제 참이 아님을, 그러니까 그 명제가 다른 거구나, 대칭되는 게 이게 답인 거구나를 밝혀내는 건데, 이건 예시를 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남자라는 걸 그럼 제가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여자를 왜 동그라미 했지? 남자라는 걸 밝혀야 되는데, 기류법을 쓰면 이걸 어떻게 밝힐 수가 있냐면, 이 강 찍고 있는 사람을 여자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라고 가정하고 모순을 발생시키면은 너가 여자라고 가정했는데 모순들이 이렇게 많구나, 말이 안 되는구나 이거죠. 그러면 넌 남자였구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를 이제 여자라고 가정했더니, 여자라고 가정하면 목소리가 뭐 이렇게 좀 하이톤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거거나, 너가 여자라면 여자 화장실 한번 가봐라 했는데 여자 화장실을 못 가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면은 넌 그러면 남자구나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수렴하지 않는 걸 보이려면은 얘가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수렴하잖아 이렇게 가정을 하고, 수렴한다고 가정했더니 뭐가 발생해요? 모순이 발생하네. 그럼 넌 발산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류법을 쓸 수 있는 거는 되게 이분법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자주 쓰이죠. 왜냐면 얘가 만약에 A가 될 수 있고 B가 될 수 있고 C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야 너 A가 아님을 밝혔네 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B이거나 C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법 적이게 A이거나 B일 때만 이제 많이 쓰는 증명법이죠. 너 A 아니야? 그럼 무조건 B네, 이렇게 되는 애고. 그럼 이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좀 학생들이 싫어하는 정의 2가 성립을 해야 돼요. 그죠? 좀 수학과스러운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엡실론 델타법도 그렇지만은 이 델타가 엡실론에 대한 함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엡실론을 변형시키면서 이 델타가 존재하는지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델타를 변형시키면서 엡실론을 본다. 이거는 극한에 안 가도 만족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엡실론을 변형시키면서 델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거죠. 수열 A 그 정의 1을 다시 읽어보면은 수열 AN에 대해서 모든 엡실론 0에서 모든 엡실론 0이라는 거는 그냥 모든 양수고, 특히 이제 얘가 따지고 싶은 거는 아무리 작은 양수,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수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하더라 이런 거거든요. n일 때 요거이다. 요걸 만족하는 라지 n이 존재한다 이거거든요. 이걸 이제 수열 같은 경우는 이 해석을 그 수직선 위에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an과 이거 절대값 an 마이너스 l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an과 수열 an과 수렴값 l에 대한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렴값 l과 수열 an의 거리가 그러니까 수열 an과 수렴값 l이 n이 커짐에 따라서 이 거리가 아무리 작은 수보다도 작아진다 이거거든요. 이걸 이제 수직선 위에 표현해 보면 요걸 이제 L 플러스 이것도 그 절대값을 풀었으면은 AN이 L 플러스 엡실론하고 L 마이너스 엡실론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 들어가게 하는 이 구간에 AN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N이 존재하냐 이거예요. 라지 N이 존재해 이런 거. 엡실론을 더 작게 한다면, 그러니까 엡실론을 또 야 나 엡실론을 2분의 엡실론으로 잡을래. 엡실론을 그러니까 더 작게 해봐. 그러면 이 여전히 요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할 때 나 여전히 들어가는데 를 만족하는 라지 n이 다 존재한다면, 여전히 존재한다면 이제 얘는 수렴하구나 인데, 저희가 보일 건 뭐냐면 이 수렴한다는 가정을 하고 이게 모순이 발생한다는 걸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말보다 좀 옮겨보자 상황을. 엡실론에 이제 풀이 좀 따라갈게요. 엡실론은 이제 3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자 써서 머리 터질 것 같았는데 드디어 뭘 했어요. 숫자로 좀 줬죠. 그럼 좀 보기 편하잖아요. AN이 그럼 L 플러스 3하고 L 마이너스 3에 있게 해야 되네 이거예요. 요거를 만족하는 라지 n이 존재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거 L도 그러면 문자로 두면 복잡하다 진짜 하기 싫다 이러니까 L도 값을 좀 정해줍시다. L이 될 수 있는 애가 크게 저희가 볼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애가 0 아니면 1 아닌가요?
아니 애초에 수열 A에는 값이 0하고 1밖에 가지질 않는데 어떻게 수렴값이 2분의 1이 됩니까? 그죠? 사실 이제 이 말이 좀 위험하긴 하네요. 왜냐면 n분의 1 같은 경우는 0이라는 값을 이제 절대 an이 같지 않는데 수렴값이 0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위험하네. 그냥 이제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an이 가질 수 있는 수렴값은 0과 1뿐이 아니냐. 그러면 일단 0이라고 가정하고 일단 먼저 보자 이거예요. 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an이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라지 n이 1이라고 치자고요. 왜냐면 이걸 만족하는 라지 n이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라지 n이 1이라 쳤을 때 n이 1보다 큰 모든 상황에서 이 n이 3과 마이너스 3에 존재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좀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제 A에는 0과 1밖에 안 가지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3과 3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엡실론이 3일 땐 뭐예요? 이 정의를 만족하네. 그죠? L이 이제 1일 때도 한번 봐야죠. 그래도 그러면 L이 1일 때는 얘가 4하고 마이너스 2에 있게 하는 라지 n이 존재하냐 라고 한다면 여전히 아니 n을 1로만 잡아도 n이 2부터는 다 이게 성립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냐면 0, 1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엡실론 너가 3일 때는 이게 성립을 하는구나. 이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럼 모순이 아직 발생하진 않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엡실론을 좀 줄여보자. 왜냐면 이 정의 2가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지 않냐. 우리는 이제 3 하나밖에 안 봤으니까 이 수직선 아까 보여드렸는데 L 플러스 엡실론, L 마이너스 엡실론 요 간격을 좀 더 줄여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엡실론을 뭘로 잡냐면은 엡실론을 이번엔 진짜 작게 0.5로 잡아보자 이거죠. 0.5로 잡아버리면 AN이 이제 또 가정을 해야죠. 이게 L이 0이라고 할게요. 0.5하고 왜냐면 L 플러스 엡실론이니까 L이 0이니까 0.5하고 마이너스 0.5 사이에 있니 이렇게 되죠. 이거를 만족하는 라지 n이 존재하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존재를 못하죠. 라지 n이 아무리 커도 an이 1이 되는 n이 존재를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an이 1이 돼버리면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an이 이 범위 안에 있게 하는 라지 n이 존재하냐고 물었는데 이 라지 n이 존재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드디어 모순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반대로 야 L이 0이 아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L이 0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은 그래 그럼 수렴값이 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AN이 L 플러스 이거 좀 써줘야겠다. L 마이너스 엡실론 이거는 이제 1 빼기 0.5하면 0.5하고 그러니까 모든 n 다만 이제 라지 n보다 큰데 이 모든 n에 대해서 요게 성립합니까 이거예요. 요게 성립하게 하는 라지 n이 존재합니까 이거예요. 요번에도 라지 n을 뭐를 잡든 라지 n을 뭐를 잡든 an이 0이 되는 n이
n보다 큰 어느 순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엡실론을 0.5로 잡았더니 모순이 발생하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이것들이 성립해야 얘가 수렴하는 거니까 이 AN이라는 애는 발산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발산이다. 기르법을 통해서 이제 이걸 밝혀봤고,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59번이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정확하게 푼다고 쳤을 때. 59번 풀었으면 뭐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수월하죠. 60번 같은 경우는 또 60번은 문제를 써주면 1분의 1, 2분의 아니다 3분의 1, 2분의 1, 4분의 1, 3분의 1, 5분의 1, 4분의 6, 4분의 1, 6분의 1 다다다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이제 규칙을 발견하기 쉽도록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규칙을 발견하기 쉽도록 재배열 시키면 1분의 1, 3분의 1, 4분의 1, 6분의 1, 따다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죠. 따다다. 자, 어떻게 나열시킨 거죠? 얘가 짝수, 얘가 홀수인 거죠. 자연수는 홀수이거나 짝수일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동의하시죠? 그럼 A에는 두 개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 자연수 n이 2k이거나 2k-1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홀수항하고 짝수항하고 규칙이 다르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규칙이 다르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홀수 짝수를 나눠서 다른 일반항을 써줘야겠다라는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는 거고. 다 풀었어요. 그러면 이 k는 이제 1 이상인 k도 자연수라 둬도 되겠다. k가 1 이상인 뭐 양의 정수 이렇게 될 필요 없이 k가 자연수라 해도 이거 모든 거에 성립하니까. 이런 경우 이제 2k 같은 경우는 규칙이 k 플러스 2분의 1이죠. 왜냐면 잠시만요. 실수했다. 이게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배열을 잘못했네. 1분의 1, 3분의 1, 2분의 1, 4분의 1, 3분의 1, 5분의 1, 4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가네. 아까 이제 요거를 좀 배열을 잘못해가지고 요게 홀수, 요게 짝수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2번 항, 4번 항, 6번 항, 8번 항인 거고 1번 항, 3번 항, 5번 항, 7번 항인 거예요. 이거 배열을 잘못했죠. 그래서 A2K 같은 경우는 이제 K 플러스 2분의 1인 거고, 그러면 K1부터 넣어보면은 A2, A4, A6, A8 이렇게 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3분의 1 뜨기 하고 4분의 1 뜨기 하고 5분의 1 뜨기 하려면 K 플러스 2여야 된다. 이런 거 알 수 있고 K 마이너스 1은 얕은 건 이제 K분의 1이면 되죠. 3 들어갔을 때 1, 2, 3 잠시만요. 3분의 1, 2분의 1, 2 뭔가 이상한데? K 2 아니구나. 안 이상하구나. K 3 맞네. 이거네. 요거죠.
그랬을 때 이것도 이제 명제가 하나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2에는 리미트 a, 그러니까 얘가 동시에 l이면 이것도 l이다라는 명제가 하나 있는데 요 명제를 이제 개념에서 안 줬고 이게 문제로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 문제였죠? 이거 문제로 존재할 텐데. 아이고 찾을 수가 없네. 여튼 여기 나중에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 짝수항하고 홀수항하고 극한값이 같으면 일반항의 그 홀수짝수의 일반항의 극한값도 L로 같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k 플러스 2분의 1의 극한도 0이고 k분의 1도 k분의 1의 극한도 0이니까 리미트 n이 만들어갈 때 an도 0이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극한을 굳이 구하기 전에 그냥 직관적인 시선도 필요하죠.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얘는 결국 계속 줄어들다가 0으로 가겠구나. 홀수항도 마찬가지로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얘도 계속 작아지다가 0으로 가겠구나. 이제 좀 직관적인 해석들도, 직관적인 시선들도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64번. 64번이 무슨 문제지? 이거 그래프 자금 일부라 해놨구나. 64번부터는 이거 이제 함수의 극한을 구해가지고 이 함수의 극한을 구해가지고 이 일반항에 대한 일반항에 대한 극한도 이끌어내는 건데, 저는 이제 64번을 꼽은 이유는 사실 수열이 때문보다도 함수적인 의미를 좀 봐주려고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x분의 sin x에 y는 x분의 sin x를 좀 보자 해가지고 뽑은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 좀 설명해 주려고 모았다는 겁니다. x가 뭐죠? 기함수죠. sin x가 뭐죠? 기함수죠. 기함수분의 기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아니야, y축 대칭이 필요는 없대 사실. 우함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y는 x분의 sin x가 우함수라는 거를 아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먼저 y는 x분의 1하고 얘가 y는 x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y는 x분의 얘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거든요. 얘를 그려놓은 다음에 사인을 좀 그릴 거예요. 요게 1이라고 친다면 이게 패드로 그리니까 힘드네. 뭐 대충 그릴게요. 대충 그려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여튼 요일 구간 내에서 어찌저찌 하는 놈이겠죠.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sin x하고 이 sin x x분의 sin x를 sin x 곱하기 x분의 1 형태로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sin x를 그려놓고 x분의 1을 그려놓고 얘네들이 함수값들을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상상하면서 그리면 된다는 건데, sin x 같은 경우 이게 마이너스 1하고 1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1까지 그려놓은 거고, 잠시만요. 이렇게 붙어버리면 아무래도 그래프 그리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양의 부분만 그려봅시다. sin x가 잠시만, 여기가 1,1이라서 그러면은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얘네들이 곱하여지면 어떻게 되냐면 x분의 sin x, 얘들이 곱해졌을 때는 일단 이게 0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건 아시죠? 왜냐면 얘를 리미트 0으로 보냈을 때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얘가 0 되는 부분들은 싹 다 0 될 거고, 이렇게 x분의 1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x분의 sin x인데 바운더리를 보시면 이 x분의 1을 벗어나지 못해요.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x분의 1에 갇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y는 x 마이너스 x분, 그러니까 y는 x분의 1하고 y는 마이너스 x분의 1하고 갇힌 상태로 진동을 한다. 사인의 형태를 띈다. 그래가지고 좀 그래프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애라서 이렇게까지 좀 그래프 대단히 못 그리면서도 좀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요 그래프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수렴값이 예상이 되죠. 0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원래 그 조임 정리를 쓰는 문제지만 조임 정리보다는 그래프적인 거에 의미를 좀 두고 싶었다. 67번도 x제곱분의 x제곱분의 1의 코사인 x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석해줬으면 좋겠냐는 말이냐면은 x가 무한대로 갈수록 x제곱분의 플러스 1분의 x제곱은 1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x가 무한대로 가면은 x제곱분의 얘는 결국 코사인 x의 형태를 띠지 않겠냐 이거예요. 1 곱하기 코사인 x가 될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얘 무한대로 갈수록 코사인 x의 형태를 띌 건데, 그러면 얘는 발산하겠구나, 수렴하진 않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7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꼽아왔던 문제고, 그래서 이제 함수를 제가 아직 찍진 않았는데 함수 보면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프 그릴 때 얘가 무한대로 가거나 0으로 갈 때 좀 무시할 수 있는 애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있다고 치면은 x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요, 이거는 나중에 좀 보이면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정리하라고
뜯어보니까 너무 많다. 그래서 문제로 넘어갈게요. 86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뭐가 쓰여요? 조임 정리가 나와요. 조임 정리 같은 경우는 얘가 참 다 있는데 10번 개념하고 11번 개념하고 12번 개념하고 5개 있는 애가 86번인데 하기가 싫네. 농담이고 그 조임 정리에서 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는 예를 들어 AN이 라지 n보다 크고 감소수열이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래로 유계된 게 스몰 m이다 라고 했을 때 얘 수렴값이 m이다 라고 하면 이거 참이에요, 폴스예요? 여기서 폴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 폴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요거죠. 그럼 얘는 이제 수렴값이 n-1인가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유계된 구간이라고 해서 얘가 함수값일 이유는 없구나. 대신 요거를 만족하는 m에 대한 뭐 함수가 있다 치죠. 함수가 있다 칠 때 맥스 m에 대해서는 이 함수 그 수렴값이 맥스 m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유계된 게 an이 m보다 큰 건데 이 m이 가질 수 있는 값들 중에 가장 큰 맥스 값이 이 an의 수렴값이 될 거다. 이게 무슨 개념이랑 좀 비슷하냐면 예전에 저희가 뭐를 했냐면 fx 플러스 p는 fx 이거 뭐라 하죠? 주기함수로 하죠. 이 주기함수의 주기가 p다 라고 했을 때 true false가 있었죠. 요거에 대한 답은 false였어요. 왜냐면 여전히 이 p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p가 이 함수의 주기였기 때문이죠.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fx 플러스 p는 fx 그 경우도 이제 p가 다른 그 최소값의 배수이어도 식 여전히 성립하다 보니까 그중 최소값이 이 p의 그 주기가 되는 거였고, 여튼 그 개념만 좀 유의해 주시고 단조수렴 정리를 좀 볼게요. 86번 처음에 이제 A 보기부터 시작을 하네. 그리고 이제 요 파트가 되게 중요한 게 제발 뭐를 하면 안 된다. AN의 수렴성이 보장되지도 않았는데 AN의 수렴성이 보장되지도 않았는데 이 양변에 극한치하는 거 안 되죠. 아까 제가 5번에서 설명드렸어요. 얘네 둘이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절대 극한을 취해서는 안 된다. 저런데 극한을 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얘가 수렴한다는 걸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조수열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얘가 유계수열임과 동시에 단조수열이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증명 가야죠. A번이 그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증가수열이다. 단조수열을 보여라는 거구나. 그리고 AN이 3분할 항상 작거나 같구나. 이것도 이제 AN이 유계수열이구나를 보여라는 거구나라는 거를
눈치채셔야 되고, 여기서도 이제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게 나오는데 사실 AN이 2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써도 되긴 하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굳이 결론만 말하면은. 그래서 얘가 AN이 수렴값이 3이 아닌 거죠. 저는 이제 이 증명을 할 때 AN이 2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였거든요. 예. 그런 거고, 증가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증가를 보이는 거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의가 있고 수학적 기납법이 있어요.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0보다 크거나 an분의 an 플러스 1이 1보다 큰 거죠. an이 0이 아니란 가정하에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수학적 기납법 같은 경우는 n이 1일 때 만족하느냐, n은 k일 때 만족하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또 n이 1일 필요는 없어요. 초항이 이제 2로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일 필요는 없다. 이 n이 그거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이 가능하면은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이 명제는 참이 된다라는 걸 보이는 건데, 근데 저는 그 an이 요거인 걸 보일 거예요. 뭘로? 수학적 기납법으로. 이걸 먼저 전 보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an이 0보다도 크거든요. 이 증명은 제가 이거를 수학적 기납법을 통해 할 테니까 요건 좀 따로 증명해줘라, 따로 자기가 연습하면서 해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n은 1일 때 살펴보면 a1은 루트 2네. 얘가 오네. 이므로 성립. n은 k일 때 ak는 ak가 요거라 하자. 그럼 이제 n 플러스 k,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 봐야죠. n은 k 플러스 1일 때 ak 플러스 1은 여기서 주어진 점화식이 루트 이제 2 플러스 ak다 보니까 얘는 뭐보다 작아요? 루트 2 더하기 2는 루트 4는 2보다 작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되죠. 얘가 여전히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그래가지고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by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얘가 성립을 한다. an 너는 2보다 항상 작거나 같구나. 근데 결국 그거는 3보다 작으니까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이제 an이 3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여라는 거에서도 이제 성립하는 거죠. 이게 사실 문제에서는 좀 더 편하라고 3을 준 것 같긴 해요. 야 그 좀 2라고 하면 좀 빡빡할 수도 있으니까 3이라 해봐라. 글쎄요, 이게 왜 3으로 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2로 줘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해요. 여튼 그러면은 우리가 an이라는 수열이 2보다 항상 작거나 같을 보였네. 그럼 뭐 해야 돼요? an이 증가함을 보여야 되죠. 그거는 an분의 an 플러스 1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제 또 질문이 들어올까봐, 이게 왜 증가해요? 이거 질문 들어올까봐 저 바꿨으면 뭐죠? 요거죠. 증가죠. 혹시 진짜 혹시 했어요. 당연히 근데 an이 0이 아닌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an 넣어보면은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이거는 쓰기 좋은 애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렇게 쓰면은 불편하겠다 라는 걸 느끼고 이렇게 가죠. 요 분모 부분 보시면 0보다 크죠. 그러면은 얘네들의 부호는 결국 2 플러스 an 마이너스 an 제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은 an 마이너스 2 an 플러스 2. 그러니까 수열 an이 증가함을 보이는 것은 얘가 0보다 크다는 거를 보이는 것과 동치다 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뭐예요? 음수죠. 왜? 사실 아까도 사실 an이 요걸 보이는 게 편해요. 제가 굳이 이 같다라는 걸 넣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수학적 기납법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인 게 이거라고 칩시다. 예. 이게 나올 줄 이것 때문에 얘가 음수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부등을 그러니까 그 등식을 뺄게요. 그럼 얘는 음수죠. 그러니까 아까 an이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그 같다를 빼자는 거예요. 같다를 빼도 수학적 기납법이 성립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a-2는 뭐예요? 음수네요. 근데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으니까 얘네들이 뭐다? 양수네. an 플러스 1은 뭐예요? an이 아까 0보다 크다는 걸 밝히라 했죠? 잘 밝혔을 거라 생각하고, 얘도 양수네.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네. 그러니까 너희가 0보다 크구나. 그래서 얘가 증가수열임도 증명이 됐네. 그러면 이제 체크하는 거죠. 야, 10번 만족해? 단조수열 만족해? 얘 증가수열이라서 만족하던데? 11번 만족해? 그지. 왜냐면 an이 0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얘 6이 들어있던데? 그러면 11번도 만족하네. 그러면 10과 11을 만족하면은 12번을 쓸 수가 있네. 12번 하면 단조수열 수렴, 단조수열 정리죠. 단조수열 정리인데 얘가 유계수열이면서 이제 단조수열이면은 리미트 an이 존재한다. 그래서 단조수열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an이 존재하고 우리는 이거를 뭐 알파라 두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요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거에 대한 증명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증명을 좀 빠뜨린 것들은 싹 다 이제 증명하는 영상에서 다 강의를 해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걸 왜 설명하냐면 이번에 아닌데? 아니구나. 잠시만요. 86번 B번은 왜 나온 거지? 리미트 AN을 구하라. 죄송해요. 제가 87번이랑 겹쳐봐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B번 풀기 위해서. 양변의 뭐 일치예요? 극한의 일치예요.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y는 루트 x는 연속이죠. 뭐 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알파인데 얘 같은 경우는 안으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 드디어 리미트 an이 수렴한다는 걸 밝혔잖아요. 그러면은 개념 5번을 쓸 수가 있네. 합의 법칙을 쓸 수가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변 제곱해주면은 이거 되겠고,
알파는 2다. 왜냐면 알파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오는 거죠. 사실 저는 리미트 AN이 수렴한다는 거 보이는 거가 여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지만 요렇게 리미트 넣어주는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리미트를 넣는다 이거는 저건 좀 안 좋다는 거죠, 습관이. 그 다음에 풀어볼 문제가 90번. 이제 2개 남았네. 90번이 무슨 문제죠? 이거 이제 A번 보면은 바로 좀 빨리 풀죠. 이거 보이는 거 이걸 증명 문제로 뺐어야 되나? 사실 왜냐면 제가 아까 진짜 방금 설명했는데 요거라 했죠. 그럼 뭐예요? 요거에서 양변에 뭘 한다. 극한을 취한다. 근데 극한을 취했을 때 F가 연속함수라면서요. 그러면은 요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L은 FL이구나. 이게 보여지는데 제가 이거를 증명을 그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라서 아니 이게 왜 성립하나요? 라고 한다면은 요 과정이 조금 좀 부자연스러워 보일 것 같아서 이걸 증명 문제로 넣어야 되나 잠깐 고민을 했는데 A1보다는 이제 B에 전 포커싱을 두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거거든요. F n-1의 의미는 F를 n-1만 합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B번에 포커싱을 두고 있다는 건 뭐냐면 요거를 계속 이제 좀 넣어보면서 추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게 그래프적인 해석이 들어가서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이제 F에 합성시킬 애들이잖아요. 그죠? 합성시킬 애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합성함수에 대한 그래프적인 해석을 제가 좀 중요시 여기는 거죠. 얘가 뭐예요? 코사인 x. 얘가 조금 삐뚤어졌네. y는 x. A1 요게 A1이죠. 그냥 A라고 하자. A라고 하면은 이 지금 그러니까 90번 A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얘가 함수값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함수값이 여기라 쳐요. 그러니까 그럼 FA인 거죠. 근데 이게 FA는 FA인 지점이거든요. 왜냐면 Y는 X니까. 그러면 요거가 A2가 되는데 이 A2를 다시 코사인까지 끌어올리면 F의 A가 되거든요. 이 과정을 다시 Y는 X에 투영시키고 다시 밑으로 내리면 이거 A3거든요. 직관이 좀 오지 않나?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다시 넣고 Y는 X에 갖다 대고 하면은 얘가 어디로 갈 거냐면 너무 지저분해졌는데 여기로 갈 거예요. 여기 코사인 X는 X 되는 지점. 요거에 대한 이제 직관적인 해석이 해설지에 없었어가지고 제가 이것 좀 설명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문제를 집어넣은 거고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은 사람들은 코사인 x는 x 이거 계산하면
직접적으로는 절대 못하죠. 이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이거 나오는 값 소수 5번째 자리까지 추측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건 이제 논리보다는 좀 직관적인 해석을 좀 중요시하면서 봤다. 이런 거고 이제 마지막 문제죠. 93번. 93번이 뭐지? 93번. 6번이 어떤 문제였죠? 이거구나. 잘 보세요. 93번에 보면은 2번을 쓰거나 도임 정리를 쓰래요. 그래서 제가 이 2번이 수열의 극한의 엄밀한 정의잖아요. 그래서 2번을 쓰는 거는 증명 파트에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배운 거대로 증명 한 번만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육은 리미트 저희가 아까 계속 만점 썼던 건데 얘가 이거이면 AN은 0이다 라는 건데 힌트를 너무 좀 좋은 걸 줬죠. AN은 요거인 거 알겠죠? 그죠? 모든 변의 극한에 취하면 영인 것도 알겠죠? 그럼 조인 정리해서 리미트 AN도 0이구나. 그래서 제가 1번부터 93번까지 뭐를 푼 거냐면은 단순히 이제 응용 문제들을 푼 거죠. 증명도 조금은 했지만 그냥 개념들을 좀 응용해서 다루는 것들을 했고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도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증명이 여기선 진짜 까다롭고 그다음에 이제 개념 확인 문제랑 복합 응용 문제들도 꽤나 이제 짜증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번부터 93번까지 좀 응용 문제 위주로 풀었지만 어려운 거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 뭐 증명 문제에서 보도록 할까요?